1935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이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소수의 비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시공간의 개념을 재정립한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현대 물리학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차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우주가 관찰자에 의존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아인슈타인은 공식에 대해 논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옹호하고 있었다. 이 갈등의 반대편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닐스 보어 물리학자 보어는 매우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기성품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어에 따르면 현실은 관찰 행위를 통해서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정의된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결은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간 속에 멈춰버린 채 남아있었다. 수십 년 동안 교과서들은 이 논쟁을 우아하고 거의 낭만적인 철학적 의견 차이로 묘사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비수능적인 실제론자였고 보어는 양자역학적 기묘함을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진정한 쟁점을 희석시킵니다. 이 논쟁은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이 존재할까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밝히기 위해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고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EPR 역설 논리는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두 입자가 상호작용한 후 분리될 때, 특히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한 입자의 측정값이 다른 입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입자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는 상대성 이론 자체를 위배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원거리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리적 실제론, 즉 속성이 관찰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험적으로 볼 때 우주가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벨의 부등식에 기반한 실험들은 얽힌 입자들이 현실적인 국소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실험이 진행될수록 그 덫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술적인 허점, 즉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실험적 세부 사항이 존재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5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래에 누군가가 우주의 인과 질서를 복원할 더 심오한 이론을 발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객관적 현실을 파괴하지 않고 양자 역학적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 말입니다.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물리학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양자 세계가 이상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관찰되지 않을 때는 고전적인 형태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양자역학은 숨겨진 변수들에 의해 지배되는 더 심오한 현실을 통계적으로 근사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우주는 혼돈처럼 보일지라도 결정론적일 것이며 무작위성은 단지 우리의 무지일 뿐일 것이다. 보어의 주장이 옳다면 우주는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측정 이전의 실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완전한 정보도 없습니다. 오직 잠재력만이 존재할 뿐이며 관찰 행위 자체가 물리적 현상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긴장감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리학은 발전하여 트랜지스터, 레이저, 인공위성,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자역학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논쟁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어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율, 국소성, 객관성과 같은 개념들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거시적인 규모에서는 유용한 근사치이지만 현실의 근본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실험 기술은 아인슈타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자를 얽히게 하여 수백 킬로미터까지 보낼 수 있고, 검출기는 개별 사건을 매우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험은 양자 효과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탐구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대안적 설명을 체계적으로 제거한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새로운 문이 닫혔다. 각각의 실험적 개선은 변명거리를 없애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 시스템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었다. 고전적 실제론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누군가가 직접 시험해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단순한 사고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개념적 허점이나 통계적 편법, 편안한 해석의 여지 없이 아인슈타인과 보어를 직접 대면시키기 위해 설계된 완전한 물리적 검증입니다. 이 실험은 프린스턴이나 코펜하겐 혹은 어떤 전통적인 유럽 연구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규모, 투자, 그리고 과학적 야망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결합된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판세를 뒤집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현실과의 마지막 기둥을 공격했다. 당신은 이해하실 겁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검사했나요? 그리고 왜 물리학은 처음으로 더 이상 철학적 해석으로 취급할 수 없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실험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결론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거의 모든 이전 양자 테스트의 약점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테스트이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험적 허점 짧은 시간 간격, 탐지기의 한계, 또는 예측 가능한 측정 선택은 고전적 실제론 지지자들이 최후의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결과는 양자역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직 제어하지 못한 숨겨진 변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연구진들은 바로 이러한 약점을 공략하기로 결정했는데 단 하나의 정교한 실험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개념적 해결책을 하나씩 제거하도록 설계된 실험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이 작업은 다음과 연계된 팀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교 물리학자들의 지도, 해판 젠 웨이 현재 통신 및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그의 목표는 단순히 양자 얽힘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자 현실이 어떤 국소적이고 결정론적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설계는 획기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택도 시스템에 미리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각 입자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은 극히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치의 나머지 부분과 인과적으로 분리된 진정한 난수 생성기를 사용했습니다. 더욱 엄격한 버전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천문현상이나 독립적인 물리적 과정과 동기화되어 측정 전에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얽힌 입자들은 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고 측정은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져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그 과정 동안에는 어떤 신호도 한 검출기에서 다른 검출기로 전달될 수 없었다. 이는 고전적인 통신 가능성을 배제했다. 오직 순수한 양자 효과만이 남았다. 실제로 검증되고 있던 것은 아인슈타인 비전의 마지막 희망, 즉 입자의 속성은 측정 전에 이미 정의되어 있다는 생각이었다. 비록 우리가 그 속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과는 특정 수학적 한계, 즉 수십 년 동안 알려져 온 명확한 한계를 따라야 했다. 그들은 존중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관찰된 상관관계는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러한 한계를 위반했습니다. 단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독립적인 모든 검증 과정에서 그러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다른 설명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언어입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관찰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숨겨진 지역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자는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정의된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측정 순간에 나타나며 정보 교환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연구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양자 암호화와 양자 컴퓨팅처럼 일상생활에 점차 도입되고 있는 기술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관찰 이전에 정의된 상태가 존재하지 않은 양자 시스템은 말 그대로 복제할 완전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손상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안, 정보 및 제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실험은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의 세계관은 우주가 누군가 지켜보든 말든 끊임없이 돌아가는 독립적인 기계 장치처럼 작동한다는 생각에 기반해 구축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이번 실험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의식이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물리학에 관한 것입니다. 측정 행위는 관찰 대상 현상의 불가분한 부분이다. 양자 영역에서 관찰자와 현실을 분리하는 것은 시스템의 실제 동작과 일치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결론이 과학적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고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보어는 직관과 모순되더라도 데이터를 따랐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실험은 지적 선호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쪽을 배제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불편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이는 이전의 어떤 역설보다도 더 당혹스럽습니다. 만약 현실이 측정 이전에 정의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관찰과 다른 관찰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재력일까요? 정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한 무언가일까요? 연구자들은 스스로 철학적 추론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다. 양자역학이 단지 편리한 수학적 도구일 뿐이라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양자역학은 실제를 묘사하고 있다. 비록 그 실제가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닮지 않았을지라도 말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관찰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불편한 결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상할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보존하고자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 세기에 걸친 논쟁, 실험, 그리고 검증을 거쳐 물리학은 불편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역설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이상한 이론으로 더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왜 이러한 역설들은 세상의 가장 심층적인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신중함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실험적으로 확인된 내용 닐스 보어 제시된 주장은 고전적인 해석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관찰을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하나의 지적 입장 전체를 해체합니다.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우주는 기성품 해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반응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질문의 표현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척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전적 모델을 적용하려다 오히려 비고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려 할 때 우리는 과학의 인위적인 한계를 만들고 발전을 지연시키며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현상을 단순화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과 양자 얽힘 기반의 안전한 통신이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발전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개념적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철학적인 대가도 따르는데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물리적 속성이 측정 이전에 정의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사건들이 단순히 발생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주는 상호작용과 정보가
구성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적 시스템입니다. 이는 영성주의가 아닙니다. 실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은 이러한 관계적 구조가 고립된 입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입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에까지 확장됩니다. 양자 생물학은 이미 광합성이나 동물의 길찾기와 같은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특정 인지 과정이 비고전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엄격한 분리가 모든 수준에서 성립하지 않는 단순화된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화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관의 한계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 기술, 그리고 객관적인 세계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또한 학계 밖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전까지 현실이 명확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관측 결과 전반에 걸쳐 우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답변은 복잡한 수학적 형식론을 필요로 합니다. 개념적인 답변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무언가가 음모론처럼 대중에게 숨겨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문화적 역과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로 취급되는데 이는 일상적인 토론에는 너무 심오한 문제라는 것을 세련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야말로 관찰이 중립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술, 과학,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 논의가 불편하신다면 그것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다음 단계는 보어가 옳았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것은 우주 전체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만약 현실이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면 의식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영상을 단순한 지적 오락거리로 여기지 마세요. 인지적 책임감을 기르는 계기로 받아들여 주세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리 준비된 의견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혹은 변화시키지 않았는지 기록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침묵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둠 속에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닌 우주 말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응답하는 우주,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였던 우주 말입니다.